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조금 걷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음,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방에 출장을 제가 좀 자주 가는데 최근에는 정말 강원도의 강의 때문에 다녀왔었는데 어 뭐 차량을 통해서 움직이기가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KTX로 다녀왔었는데 눈도 많이 내렸고 또 도로도 굉장히 좀 미끄럽고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근무하면서 이동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게가 있는 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예, 대부분 E9 비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20년 가까이 걸리고요. 국내에 유학생 D2로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 한 7에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E7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한국어 그런 요건들 때문에 10년이 훨씬 더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주권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쉽지 않은 비자입니다. 뭐 최근에 E7이라든가 E7이라든가 또 E7 원 중에 E7 4, 또 F2 이런 비자들에 조금씩 완화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영주권만큼은 아주 꽁꽁 쌓여 있고 변경이 안 되고, 또 원래 지침대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지침대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뵀었는데, 최근에 저도 일부 출입국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빠른 경우 3개월에서 1년이 훨씬 넘어가는, 이렇게 음 영주권이 오래 걸릴까?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년이 넘어가요. 1년 4개월이 돼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2년간의 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 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쉽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000명, 뭐 곧 되겠지만 13,000명, 13,000명, 12월 달은 13,000명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자, 강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뭐 큰 테두리라고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주권의 일반 영주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포나 국민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F510 국내 석사자, F515 국내 박사자, 솔직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F516 F2.7으로 3년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기는 해요. 근데 F510과 F515는 국내 석사고 F550는 국내 박사학위자인데, 요거 이 두 개는 GNI 한 배 소득인데, GNI 한 배이지만 이것도 많지가 않죠. GNI가 한 배다. 이전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GNI 관련된 영주 자격의 소득 산정 기준이 GNI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다른 소득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해 드렸는데, 문제는 F510과 F516이
영주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GNI 2배 정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 확정된 GNI예요, 이건. 확정된 GNI가 4,2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가 4,405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는 더 오르겠죠. 왜냐면 이게 4,405만 1,000원이 원래 확정된 GNI가 아니고 잠정 GNI거든요. 아니, 확정된 GNI는 지금 4,7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답이 뭐 안 나와요. 예, 500만 원이 1년을 어떻게 올려요? 예측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4,405만 1,000원으로 적용됐는데 2024년은 이 금액에서 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은 무조건 넘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래서 영주 자격을 신청하거나 F토를 신청할 때 소득의 산정 기준이 GNI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빨간색으로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있다. 예측 가능성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이민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전에도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 최저임금에서 뭐 일정 부분이 20배, 25배 정도 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고, 자, 최근에 A라는 출입국이 있었어요. A는 그냥 임의로 적은 겁니다. A라는 출입국에서 자, 2023년 뭐 신청을 한 친구예요. 뭐 임의적으로 제가 좀 날짜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 F5-1을 신청을 했던 케이스. 그러면 2023년도에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영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사업소득을 합해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한 1억 원 정도가 됐었고, 예, 이때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3년 8월이니까 당연히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으로 이제 신청을 했던 건데, 그런데 1년 3개월, 4개월이 지난 2024년 뭐 11월경에 출입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출입국에서 연락이 와서 어, 이거를 2023년도에 신청했으니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준비했는데, 자, 1년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이제 연락이, 하나를 출입국에서는, 야, 보니까 2024년도 지금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 2023년도 소득으로 다시 보완을 해라. 왜? 지금은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2023년도는 이제 이 GNI는 2022년도는 4,250만 원이니까, 자, GNI는 2022년 GNI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두 배인데 이게 금액이 좀 부족해요. 여기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다면 소득이, 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침 같은 경우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허용되고 있는 지침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더라도 이거는 뭐 새로운 지침을 소급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지침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득과 산정하게 되는 GNI 소득에 관련된 부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점, 그래서 기산점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산점. 언제부터 볼 것이냐. 그러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지침상에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바뀌었더라도 그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2020
2022년도 확정된 GNI뿐만 아니고 본인의 소득도 2022년 걸로 적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심사가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6개월 정도 걸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자, 2023년도 소득을 가지고 와라. 2023년도 소득 가져갔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세무사 가서 소득을 100만 원 정도 올려라. 솔직히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주무관이. 전화를 해서 외국인에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1년부터 2022년도 소득을 만들려면 2021년부터 정말로 준비해서 20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2023년도는 조금씩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서 GNI 2배 소득을 맞추려면 이때는 8,500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많이 빠져. 그러니까 본인이 일용소득, 근로소득 다 해가면서 본인의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잠을 정말 3-4시간밖에 못 자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가 끝난 2023년도는 정말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사업소득을 조금 줄인, 다만 근로소득은 더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전화가 와서는 2023년도 소득을 내라. 아니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2년치를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심사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걸려야 되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해서 너가 신청할 때 2023년 8월에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이 5월 달에 신고하고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면 8월이면 굉장히 빨리 예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소득보다 2023년도 소득을 보는 거는 뭐요? 이거를 하려면 2024년 언제부터요? 5월 이후로 나왔어야죠. 뭐 물론 2023년도 소득이 GNI를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2024년 3년도 소득을 확인하는 거는 2024년도 5월 달 이후로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건 아니 2년치를 하는 거냐? 사업소득이면 8월 달에 신청하는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2022년도를 5월 달에 신고하고 7월 달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은 나오니까 굉장히 빨리 신청한 거잖아요. 2022년도. 지침사항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신청일에 그때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소득과 취액을 판정을 하고, 심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문점이 있으면 이 친구들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근데 2022년도 소득을 적용할 거를 2023년도 소득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월권행위지 않느냐. 신청했던 서류라든가 신청했던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 해당 서류를 2022년도 소득에 관련된, 매출액에 관련된, 그다음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들 이런 부분으로 확인해서 불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심사를 하면서 2022년도 말고 2023년도 소득을 가져와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요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저는 이제 B라는 출입국에서 이제 여권을 신청했던 친구에 관련돼서 보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 보완. 보완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해가 가요. make sense 하고 출입국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 보완들이 있어요. 대부분 출입국에서 다 그런 쪽으로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보완이냐? 자, 2024년도에 6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은 2023년도 소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자, 근로소득을 1과 근로소득 2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 근로소득과 일과, 그다음에 사업소득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로소득을 2번 받는 사람들은 이 근로소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술서랑 사유서를 개통을 해서 자료를 첨부해야겠죠.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증명해라.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업소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2024년도 소득에 관련돼서 기준점을 정해 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거는 2023년도의 소득에 관련돼서 이 일을 했으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다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소득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고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신청을 했던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소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이거는, 어,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죠?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2022년도 소득을 냈는데 2023년도 소득으로 2022년도 GNI 2배를 맞춰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는 얘기는 야, 세무서 다른 세무서 가서 그거 100만 원 더 소득 올려서 맞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신청한 시점에 제출했던 2022년도 관련돼서 만약에 서류를 더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여기서 진술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라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신청하는 날 때가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2022년도 소득이 맞긴 한데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소득 가지고 와. 이거가 부족하네. 그럼 너 비자가 안 돼. 근데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세무사 사무실 가서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영주 자격이 어렵고 쉽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같은 행정사 또는 민원인이 왜 이렇게 GNI 2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체류 자격에 관련된 법무부 그리고 국가의 주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혀 저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책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음, 좀 정말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바꿔줘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적용에 관련돼서 지침 적용이라든가 또 이 비자 변경에 관련돼서 공무원이 인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더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더 넘어서 재량권을 남용을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작권 남원. 왜? 신청할 때의 기준 GNI는 2022년도 GNI. 요거 신청할 때, 보는, 뭐요? 지침도 2023년 8월 달에 나와 있는 지침. 그리고 소득은 2022년도 소득을 봐라고 나와 있는데, 왜 2023년 소득으로 가지고 와라고 합니까? 그리고 1년 4개월이 넘게 심사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 영주 자격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큰 청에서도 5개월 만에 결과를 내주면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굳이 1년까지 끌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1년까지. 응?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행사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출입국을 담당했던 공무원이셨고 상위 직급이셨고 또 같이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비자를, 특히 영주권을 왜 안 내주려고만 생각하느냐. 요건이 충족하고 열심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게 되면 허가 후에 우선은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냐? 또 하는 일을 따지냐? 이거는 정말로 월권적인 행위, 그리고 차별적인 행위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밤잠 안 자고 설쳐서 일한 그 친구들이 그 1년간의 소득을 위해서 365일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소득이면,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통장 거래 내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명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를 두 군데 다녔으면 그 회사에 다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을 더 충분하게 하고, 아니면 영주권을 불허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소득을 적용해야 될 거를 본인들이 늦게 심사를 하면서 2023년도도 가지고 와, 소득이 100만 원 부족하니까 세무사, 다른 세무사한테 가서 100만 원 올려 가지고 와, 소득.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다 해가지고 오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법무부 감찰실에서 감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8월 달에 신청했으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의 서류를 제출하고 부족한 서류, 왜? 2022년도 소득에 관련된 서류에 관련돼서 충분하게 더 추가 보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 판단으로 2022년도가 아니고 지금 2024년도니까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가지고 와. 그 사람이 1년, 또 1년 반 동안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과 고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만 올리면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출입국에 방문할 예정이고, 뭐 탄원서는 썼습니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날 이후에 만약에 생기는 문제점은 감찰실뿐만 아니고 정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뭐 물론 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출장비만 주고 우선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유서를 작성을 하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거 강의를 한번 만들어야겠구나.' 구체적인 적시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1 년이 넘게 심사를 하고 영주권을, 그다음에 2년 소득을 다 봐야 된다. 이럴 거면 아예 지침에 2년 소득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2년 소득의 평균이라든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침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톤이 셌죠?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는 많은 근로자들, 특히 국내에 비전문 취업 비자 E9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평균 영주권 취득 속도가 최소한 15 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F2 비자 받고, F2 비자 받고 나서 좀 더 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이 친구들의 노력을 그냥 한순간에, 그것도 1년 넘게 심사를 하면서 이제 와서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은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잠을 못 잤나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기본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 주고요. 또 기여할 수 있는 요건도 좀 주고요. 무조건 틀어 막고 영주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는 것보다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요건이 충족하면 영주 자격을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한심해서 긴 강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합격의 법학의 출입국 이민 강의 12월 4일에 제 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많은 행사님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현재 현업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사님, 또는 지금
업은 하고 있지만 행사 업은 하고 있지만 출입국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합격의 법학원 12월 20일, 22일 토일, 12월 28일, 29일 토일 총 24시간 24강 강의로 합격의 법학원에서 장관님 행사가 강의를 합니다. 매년 아주 정말 최고의 강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 6시간 강의하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그냥 쓰러집니다. 다 쏟고 나오기 때문에. 자,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 02-888-3300으로 문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강의가 최고입니다. 실강의를 들으시면 현장에 대한 부분들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시간을 할애하셔서 실강의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4차 외국인 정책,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죠.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되고 여기와 더불어서 출입국 이민 정책이 발표가 됐고 많은 부분 완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좀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성이 있는 건지도 강의를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그리고 영주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시죠? 예, 저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주권도 저희가 대행 업무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할 출입국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관련해서는 010-6383-3078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강의 감사드리고요. 예, 영주권 그리고 제12회 행정사 국가적 시험에 합격하신 행사님들 강의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Visa in Korea 창인 다큐멘터리 사무소의 정만진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